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72% 상승, 코스닥은 2.66%. 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정말 시원한 장대 양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어제 시장 과매도권이고 야, 여기서 더 밀긴 좀 힘들어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죠. 물론 시장을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코스닥을 이제 뭐 분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계속 이제 뭐 오전에 페이크 주고 밀고 오전에 페이크 주고 밀고 이런 패턴들이 이제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또 오전에도 들어오는 척 하다가 여기 이제 저점을 깨고 밀면 지금까지 계속 오전 저점을 깨고 밀 때 거의 뭐 종가까지 죽어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어제는 저점을 살짝 깨놓고 여기서 갑자기 반등을 시켰다가 다시 밀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저점을 지켜내면서 반등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음 얘네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패턴이 오전 저점을 깨고 종가까지 계속 진짜 죽어라 팔면서 밀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뭔가 좀 달랐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 엄청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뭐 2천억대 팔다 1천억대 팔다가 500억 100억 이렇게 좀 주는 모습도 그랬고, 아 이제는 좀 이제 뭐 팔 만큼 좀 파는 것 같고 슬슬 지수를 돌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가 갭이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어제도 갭이 그렇게 많이는 하락하지 않았고, 오늘도 어제 미증시가 나스닥이 1%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이 전혀 빠지지 않고 시작하면서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거세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드디어 오늘은 좀 상승이 좀 나올 확률이 좀 크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어, 하지만 제가 뭐 어제 엊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그러니까 뭐 12월 1월 이렇게 이어오면서 가장 먼저 로봇주들 CES를 앞두고 로봇주들이 정말 핫했고, 그리고 나서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 핫했고요. 거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어졌고 애플카까지 이어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테마가 지속적으로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굵직굵직했고 매매하기 편한 대장 테마들이었는데 어제 엊그제부터 이제 테마가 살짝 죽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LG랑 애플도 이제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거에 어떤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다른 대장 테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테마 정도가 튀어나왔지만 얘네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뭐 유가 테마, 뭐 방산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대장 테마라고 부르긴 힘들죠. 시장이 이제 인버스 테마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시장 안 좋을 때 활개치는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은 시장이 좋으면 바로 좀 죽어버리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했던 고민은 테마가 뭔가 이제 죽어가는 모습 자체도 시장의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물론 어제 여기 이제 저점 깰 때는 정말 공포였어요. 저도 저점을 또 깬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민다고?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거죠. 이 이제 점심 때. 그래서 야 오늘 저점 깨면은 어제 이제 이런 상태였으니까요. 이렇게 음봉이었으니까 최소한 920 여기 못 지키면은 뭐 900까지도 한번,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구간들에서 항상 보면은 개인들의 어떤 반대 매매를 유도를 해놓고 급락을 시켜서 어느 정도 반대 매물이 쏟아지면 비로소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 지속됐잖아요. 근데 이번 사실 조정에서는 반대 매매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에도 반대 매매 한번 쏟아내고 반등이 나오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이 이상한 거죠, 패턴이.
저점을 깼는데 깨놓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시킨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그렇게까지 막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장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오전에는 좀 공포스러웠다가 아무튼 그러면서 테마가 별로 할 게 없는 구간에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어제 엊그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급락하다가 이렇게 2% 이상 땡기는 날들은 테마가 거의 힘이 없어요. 수급이 전부 다 어디로 몰리냐면 섹터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혹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가장 낙폭이 과대했던, 그러니까 주도 섹터였는데 그동안 가장 낙폭이 과대했던 애들이 가장 먼저 크게 오릅니다. 시장 낙폭 대비 좀 잘 버티고 있던 애들 오히려 이런 날은 크게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세라는 것은 많이 떨어진 애들로 매수세가 몰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면은 어제도 제가 어제 엊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게임주가 아마 반등이 가장 셀 것이다. 그러면서 정확히 집어드렸던 두 종목이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의 흐름이 네오이즈 홀딩스랑 컴투스 홀딩스 두 개가 가장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완전히 두 종목이 엎치락 뒤치락 했거든요. 하루는 뭐 컴투스가 대장했다가 네오이즈가 대장했다가 이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낙폭이 과했던 섹터였고 최근에 지수 안 좋은 거 대비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얘네들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크게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제 생각대로는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시장 반등이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재료도 게임 섹터에 뭔가 좀 좋은 분위기를 불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NFT 뭐 관련 NFT 뭐 메타버스 정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뭔가 인식이 바뀌고 있는 듯한 뉴스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쪽이 제일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게임 섹터랑 이제 2차전지 섹터 쪽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보통 이제 저점을 요렇게 좀 잡을 때는 이제 뭐 이럴 때는 찐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 반등 나오고 죽었고 하루 반등 나오고 죽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찐 바닥이 아닌가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제 요때처럼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요때처럼 바닥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보다 반등이 좀 컸죠. 그러니까 내일은 한 템포 좀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요때처럼 갈 수도 있고 뭐 하루 정도 더 양봉을 좀 뽑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추가적으로 한번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도 게임 섹터가 갈까?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오늘 게임 섹터로 한번 수급이 확 몰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또 이제 몰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어찌됐건 코스닥의 주도 섹터라고 하면 게임, NFT, 메타버스 그리고 뭐 IT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2차전지랑 게임이 올랐기 때문에 IT 반도체 쪽이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IT 반도체가 갈 때는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이제 코스닥이 힘이 좋았고 코스피가 조금 덜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힘을 내준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른다는 것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른다는 것은 코스닥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로 지금 그냥 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요 정도를 참고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뭐 큰일 났네요. 테마 뭐 별로 다뤄드릴 게 없어가지고 일단 뭐 에너지 솔루션 테마 이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우테크론이
한번 치고 죽으면서 당분간은 좀 잠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얘네가 이제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아마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받고 조용하다가 27일 상장을 앞두고 빠르면 한 3, 4일 전, 뭐 늦으면,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27일 상장 앞두고 뭐 한 3, 4일 전부터 2, 3일 오전까지, 상장 전일 혹은 상장 날까지 뭐 한 3, 4일 정도 강하게 시세를 주는 경우와 아니면 뭐 그냥 상장하기 하루 이틀 전에 반짝하고 그냥 한 번 정도 반등 주고 끝내주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테마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나오게 되고 여기로 쏠렸던 모든 수급이 27일 날 오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이 종목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27일 전 개인적으로 여유 있게 그냥 좀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떤 상장 테마가 상장 당일 오전까지 강하고 죽는 경우가 있고요. 상장 전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전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상장 전날까지 매매하고 얘네는 관중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조정 좀 들어왔다가 상장 전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뭐 이제 좀 더 들어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지 마시고요. 다음 주나 뭐 다음 주가 상장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뭐 월, 화, 수 요렇게, 그러니까 뭐 한 월요일 정도부터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 애플카도 어제 대성 파인텍 시외상 보내고 생각보다 좀 약했는데요. 한번 쳤기 때문에 또 뭐 하루 이틀 뭐 며칠은 이렇게 또 잠잠하게 흘러갈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진짜 아예 그냥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차 파동으로 끝내기에는 조금 재료가 아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뭐 롤링 하다가 한 번 정도 더 또 뉴스가 발생되면은 쳐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드는 걸 봐야 되겠죠. 이제 만들어가는 걸 봐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뺐다가 요즘 뭐 희망도 없이 빼버린 다음에 이렇게 급등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뺐다가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은 볼 게 없을 것 같고요. 현우산업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무지하게 뜸들이네요. 반등 한 번은 줄 것 같은데 뭐 안 죽고 한 번 더 빼고 뭐 이렇게 가려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애들, 그러니까 테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받쳐줘야 될 텐데 다른 애들이 조금 이제 오늘 슈팅 나와버리고 빌빌대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상식적이지 않았다. 명실상부 애플카 대장이었던 앤데 어제 대성 파인텍이 시의 상가구 시세까지 주는 와중에 고작 뭐 오늘 뭐 양전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좀 비이성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이 않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시세를 주지 않았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 이 세력들이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누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더라도 뭐 대성 파인텍이 이렇게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얘가 뭐 후발주도 아니었고 대장주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빼버리고 뭐 올릴지 이것까진 제가 말 수는 없으니까 요즘 뭐 그냥 요즘 진짜 유행하는 차트가 뭐 막 21선이고 뭐고 다 깨고 내린 다음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차트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 이제 뭐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고 애플카는 뭐 현우산업 정도 말고 뭐 대성 파인텍이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드는지 뭐 단기과열 때문에 일부러 시세를 안 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딱히 뭐 오디텍 또 아직까지는 뭐 뭔가 좀 숨기고 있는 듯한 단기 과열 때문에 몸을 좀 사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좀 흐름 만들어가는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이렌시스도 모양새는 나쁘지 않아요. 저도 얘를 이제 두 번이나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냈는데 뭐 일부러 오늘 뭐 종가 올려가지고 단기가를 괜히 걸려가지고 시간에서 좀 빠졌거든요. 음, 얘도 뭐 이런 구간들을 지켜내면서 뭐 롤링 하다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단기 과열 때문에 한번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렌시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살짝 이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죠. 퍼스텍도 답도 없이 여기서 빼더니 일단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살짝 돌려놓는 상황이고 뭐 아지넥스텍도 21선에서 돌림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뭐 로보티즈도 경고 딱지를 뗐고 로보로보도 아마 이제 곧 있으면 경고 딱지를 떼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날인가 걸렸을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주들도 이제 슬슬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죽어버리지 않까 오늘 물론 장이 좋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이 반등에 대한 그러니까 돌림 반등세를 좀 이어간다면 추세가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는 이제 당분간은 뭐 말씀드린 대로 별로 뭐 볼 건 없을 것 같다. 뭐 그나마 그냥 윤석열 테마주 정도? 히림이랑 웹스가 은근히 차트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요 딱 두 종목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위안화도 얘네가 재료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죽는 게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빼놓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2월 달에 올림픽 앞두고 한 번은 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도 볼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방산주랑 뭐 천연가스, 뭐 유가 이쪽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는 인버스 테마들이거든요. 이제 최근에 중동 드론 공격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제 침공 리스크 때문에 뭐 천연가스가 오르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북한이고 진짜 세트로 북한, 러시아, 중동 문제아들의 테마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나온 테마가 어제 블리자드 인수 테마 애들은 뭐 이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평범하거나 안 좋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좀 고가에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이 테마가 생각보다 강하네 매매해볼 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았어서 얘네가 이렇게 버틴 건지 아닌지 오늘까지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대장인 손오공을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3,000원 라인을 깨지 않고 요 구간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 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좀 파동을 한번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이제 습성이 약간 이렇게 이제 고가놀이 형태로 하는 모양새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박스권. 이 박스권에 이제 저점에서 매수 관점을 갖고 고점에서 매도 관점을 갖는 뭐 그런 매매로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새로 나온 테마가 일단은 현대차가 영국의 모빌리티 기업인 어반에어포트에 투자했다는 이제 뉴스 띄우면서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 테마가 애들이 조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드론 관련주로 좀 알고 있기도 한 뭐 기산텔레콤이랑 네온테크 이렇게 두 종목이 좀 강했고, 이제 어찌됐건 이제 요 둘 다 현대차 관련 재료고요. 그다음에 DY도 현대차와 레벨 4 핵심 기술을 독점 뭐 이제 개발한다라는 뉴스로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일단은 얘네랑 기산텔레콤이랑 네온테크는 UAM 테마라고 생각을 했고, DY는 약간 좀 개별 재료 느낌? 그냥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개별 재료 느낌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기산텔레콤이 상 깨져가지고 뭐 DY 뭐가 먼저인지 제가 장중에 못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애들이 뭐 마치 같은 테마인 것 마냥 일단은 같이 상이 깨졌어요. 영향을 서로 이제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기산텔레콤은 야 동호가 이렇게 빼고 시간에까지, DY는 뭐 그래도 조금 이제 말아 올려줬는데, 요즘 이제 그 종목들이 롤링하는 게 워낙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매도가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롤링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원래 공매도 있는 시장이,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좀 뭔가 좀 깔끔하고 변동성도 적고, 뭐 이때 뭐 히림도 상 들어갔던 애가 깨고 이렇게 밀더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재료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엔솔과 애플카 테마가 죽는 와중에 새롭게 나온 테마라서 저는 좀 힘을 더 받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들었어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1, 2일차 움직임을 보고 매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다음에 어떤 그 기대감 같은 것들이 아직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어떤 뭐 눌렸다가 또 다시 뉴스가 나와야 큰 반등이 나올 거고 한데,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되어져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세력들 마음이라서 그러니까 뭐 재료가 야 이 재료는 진짜 너무 좋은 재료다, 이건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좋은 재료인가, 이게 상한가 갈만한가 라고 생각했는데도 가는 경우가 있고, 야 이 재료는 1파동에서 절대 끝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1파에서 끝나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단발성 뉴스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뭐 2파 3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 뉴스 재료라는 건 세력들이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 같은 거라서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A라는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뭐 상한가를 가고, B라는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뭐 몇 프로 가고, 이런 건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소니 전기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얘가 파동을 뭐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 재료인가라고 생각했고,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차트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또 5250원 여기
가격대를 만약에 뭐 이제 뭐 단기가을 때문에 또 뭐 이렇게 하루 죽였다가 이런 식으로 죽였다가 요렇게 5,250원 넘으면은 아마 2차 파동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리비안 전기차 테마나 뭐 루시드 전기차 테마처럼 소니 전기차 테마인 얘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료가 나왔을 때 내가 하게 되는 생각은 뭐 A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당연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처음 상한가 나왔을 때, 아, 이 종목은 나는 별로 같대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얘가 막 시장 대장주하고 주도주 하는데 매매를 안 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안 좋게 봤어도 추 흐름이 막 좋으면 그거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좋게 봤어도 추 흐름이 안 좋으면 매매를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유연한, 그러니까 가장 필요시 되는 조건이 있다면 저는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제가 방송할 때 하는 생각이 다르고 방송 끝나고 이제 밤에 내일 관심 종목 정리하면서 매매 준비할 때 생각 또 다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들 찾아보면서 하는 생각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시단위, 뭐 분단위,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는데 이 방송이라는 거는 오늘 내가 이런 말 내뱉으면 그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형화돼 버리니까 이게 좋은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요. 아무튼 이제 시장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예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찐 바닥일지 뭐 이때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정도의 뭐 어떤 수급 뭐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1,600억 들어왔거든요. 오늘 정도의 모습이면 말도 안 되게 다시 뭐 이렇게 빼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냥 그런 정도 생각만 좀 갖고 있습니다. 미장도 이틀 뺐으니까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올 법도 할 것 같은데 일단 선물은 괜찮네요. 뭐 선물이 요새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아무튼 내일도 시장 뭐 반등을 좀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